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제 북한군의 실전 투입,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화요일 뉴스탑10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러시아 군 용어를 알려주는 러시아군, 그리고 북한 내부 사정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북한 병력을 러시아의 민간 트럭으로 최전방에 수송 중이다,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렸다면요, 이번에는 북한군 고위 장성을 러시아 공군기로 현지에 실어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ів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We have seen around 10,000 total North Korean troops move to eastern Russia. We have, over the last few days, seen a portion of those 10,000 groups move west closer to Ukraine. And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Russia intends to use these soldiers in combat or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against Ukrainian forces in Kursk,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일단 시작은 크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이동 동선, 이제 전장의 턱 밑까지 접근한 그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저희가 유라시아 지도를 크게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동해상에서 청진 함흥, 그리고 병력 1차 수송이 됐고, 러시아 중부지방에서 한 2주 정도 현지 훈련을 마친 북한군이라면요, 이제 최전선 접경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네. 알려지기로는 지금 북한군이 무려 국경 이제 턱 밑 40km 인근까지 지금 집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북한군이 빠른 속도로 지금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정보 자료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로 이동을 했고, 러시아에서 2주 동안 현지 적응 훈련 정도 보급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선에 배치가 됐고, 조만간 아마 전투에 직접 투입할 것 같아요. 거의 한 4단 규모의 지금 병력이 빠른 속도로 지금 북한군에 이제 일단 이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투입되는 건데, 그만큼 전선의 상황이 이제 급박하다는 아마 증거가 될 겁니다. 특히 푸틴 입장에서 보면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자존심 회복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미국의 대선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 국제정치적 상황이 좀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그 겨울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이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빠른 속도로 본인들이 어떤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을 해서 어떤 이 군사 기술이나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당에 보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꽤 많은 숫자의 아마 군 병력이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일단 전투에 투입되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군의 전투 소식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계속 그 전 세계적인 걱정이 되죠. 이제 국경 40km 코앞까지 대기 중이고 집결 중인 북한군. 이 얘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감청 내용을 보면 실제로 북한군이 러시아 최전선으로 이동하는 군인 감청 자료도 공개가 됐고, 이거 러시아 내부에서도 교통정리와 내부 공유가 잘 안 돼서 경찰차들이 지금 불러 세웠던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 감청 내용 보고 오늘 알려진 정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Нет,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КамАЗ у него вахтовый.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омер 497 это 3 цифры. Это гражданский номер. На одном из каких-то БРки нет, нихуя нет, там возбудилась военная полиция, нахуй. Что делать с ним такое? Мне уже зампотеху написал, что там уже решили вопрос.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Ага, а что без БРки? Ну, понятно так. 저 감청은 북한군의 일반 병력이라면요,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죠. 김재천 교수님, 여기 보면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게 그 열차와 배로만 간 게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를 띄웠는데, 러시아 공군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00km 떨어진 러시아 사라토프 동쪽 농경지에 떨어졌다. 이 얘기는 군 지휘부도 접경지역에 갔다는 건 이제 조만간
혹 언제든 푸틴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군 주위부도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공군 여객기가 예.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서 한경남도 함흥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이때 이 북한군 관리들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갔다라는 것은 그 쿠르스크 지역이죠. 예. 가장 지금 뭐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이곳에 북한군의 이 전투 병력이 투입되고 군 참모들도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예. 지상군 투입이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이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언론들이 이게 고기 분쇄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맞아요.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은요, 이게 이제 평원에서 이게 정말 이 진흙탕, 늪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북한군의 피해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핵심 군사 지휘부들, 관리들을 이들은 러시아의 공군 여객기로 직접 실어 날라서 지금 최전선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들어온 얘기, 파병 속보 중에 좀 눈에 띄었던 얘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김금혁 보좌관님. 예. 북한군 3,000명,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던 사단급, 여단급 규모가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 얘기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의 군인들이 여러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주로 밤에 투입되고 야간 훈련하고 있다. 이거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모든 힌트가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은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소속 이제 경보병 여단 산하 군인들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소총과 수류탄으로 하면 매우 가볍게 무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여단의 특징이 북한에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은 그런 경보병 여단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경보병 여단의 주요 임무는 매운 무장을 간소하게 하고 아하. 전선을 빠르게 돌파해서 적진으로 깊이, 그러니까 종심 침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거든요. 중심 침투라는 게 깊숙이 들어간 기동대, 별정 기동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를 전선에서부터 또 전투를 치르면서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거리를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정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바로 해당 부대인데요. 예. 지금 현재 쿠르스크에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이 지금 지급받고 있는 무기라든가 혹은 예. 그들이 주로 밤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하. 이들이 밤에 훈련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그런 경보병 여단들을 한국에 침투시키는 훈련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아하. 그리고 낮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에 의해서 100%다 발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빠르게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쿠르스크 전선을 돌파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마 비교적 가벼운 소총과 수류탄만 착용하고 경무장한 상태, 중무장이 아닌 경무장을 한 상태에서 심야에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우크라이나 군 분석이 맞다면 설득력이 있는 거네요. 결국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고 심야 훈련까지 현장에서 하고 있다. 오늘 국가정보원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들을 국정원이 알려왔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고 본격적으로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 얘기도 국정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그 군사 용어라는 게 예를 들면 위치로 또 포격, 발사 뭐 이런 용어들을 뜻합니다. 이런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문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관련 국정원 브리핑 중에 이 뉴스가 좀 제일 눈에 띄었던 게요. 김금혁 보좌관님. 예. 그러게요. 지원군이 됐으면 뭔가 소통도 돼야 되니까
러시아 군대 용어, 군 용어를 가르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러시아 군부대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문제거든요. 예컨대 예전에 그 러시아 용병들이 나와서 싸울 때에는 그 용병과 러시아 정규군 사이의 소통도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누가 승전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또 서로 알려주지 않아서 정보 공유를 해주지 않아서 어려웠던 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은 또 북한군과 협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북한군이 맡고 있는 임무는 뭐 기습을 한다든가 혹은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있는 진지를 찾아낸다든가 여러 가지 정찰 임무라든가 이런 최전선에서 임무를 하게 될 텐데 만약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이 위치하고 있는 진지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포격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포격 지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통역도 사실 통역병들도 몇 명 안 돼서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12,000명을 다 통역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러시아군은 가장 시급한 단어만 골라서 현재 전투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만 골라서 일단 선제적으로 북한군에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개수가 아마 100여 개에 달한다라고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군사 용어 뭐 차례 경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고 위치로, 포격, 발사 등등의 단어를 포함했는데 저는 김기혁 부장한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는 좀 친하니까 아무리 북한군의 학식이 얼마나 됐는지 저도 잘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군사 용어를 습득하는 북한군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말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잘 알아듣기 힘들기도 하지만 러시아 말 잘 안 배웁니까, 북한에서? 사실 뭐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고요. 북한 내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인구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관계가 밀월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러시아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혹은 러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의 같은 것이 상당히 적었고요. 일본이 중국어예요, 그러면? 일본이 영어와 중국어입니다.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러시아어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을 후순위로 배치했던 것이 러시아어 학과였거든요. 저도 이제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외국어 교육기관을 나왔지만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을 후순위로 배치하다 보니까 결국 배치하는 인원도 적고요. 또 실력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갑작스럽게 러시아어 인력이 필요해졌는데 수준 미달의 러시아어 인력들이 많이 파견이 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통역장교, 즉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시켜보니 더 못하더라. 이런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회 경험도 없는 10대, 20대 초짜 병사들이 유럽 현지로 날아갔는데 러시아가 북한 내부에서 그리 통용되는 외국어가 아니라면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럼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지원군이라도 이게 10,000명 지원했다고 해서 10,000명 다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례로요. 최근에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비하하는 영상도 새롭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Он с кем-то батальона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получают, я говорю, насколько я слышал, получают бригады, бригады, типа вы получаете. 저 단 하나의 영상만 보고 저희가 일반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재천 교수님.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뭔가 군 영어 가르쳐줬는데 잘 못 배우는 것 같고 뭐 우리 지원하고 도와주다가 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지 말지 불투명하니까 뭔가 북한군을 무시하는 듯한 정황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전투 환경에 이제 상당히 익숙한 상황인데 이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풋내기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처음서부터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김금혁 보좌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언어 소통도 어렵고 그리고 전략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군들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하대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조금 계획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군 파병의 이 어떤 전모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파병의 규모 그리고 파병하는 지역도 지금 드러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조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과정을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천 교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국정원도 파악하기로는 사실 애초에 연말까지 한 12,000명, 10,000명 정도 채워서 파병할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템포가 빨라졌고 북한이 의도와 움직임이 공개되니까 좀 서두르고 조급해하고 하는 동향이 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뭔가 한국 언론을 비롯해서 국정원도 빨리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니까 김재식 교수 분석은 그래서 좀 더 템포가 빨라졌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계획했던 것이 있고 국정원에서 말씀하셨듯이 12월 초에 이제 모든 과정을 좀 완료시키려고 했는데 예. 전모가 드러나고 뭐 파병의 규모와 그다음에 그러게요. 파병하는 지역들이 다 쏙쏙 드러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초조했었을 것이고 그 초조함의 발로로 모든 과정을 계획보다 조금 더 좀 조속히 진행시키면서 그러면서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전문가 말씀을 들어봐도 뭔가 이 파병을 김정은이 결단을 하긴 했지만 이게 탁탁탁탁 해서 러시아에게 엄청난 힘이 더해지는 느낌까지는 아직 없지 않냐. 물론 뭐 아직 본격적인 실전 투입은 안 됐습니다만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뭐 미국 보도에 따르면 아까 러시아 일반 병력 혹은 군 관리, 지휘부를 실어나르는 게 이제 러시아 군들인데 810여단이라고 해서 포로로 처형되는 악명 높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명 높은 810여단이 북한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우크라이나 관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810여단은 이게 해병여단입니다. 1967년도에 창설된 해병여단인데 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810여단이 크루스크를 중심으로 이제 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군한테 이제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제 이 지역을 빼앗겼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이쪽에서 그 포로들에 대해서 아주 잔악한 행위들을 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푸틴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는 이제 지금 러시아가 본인들이 어떤 지역을 뭐 관장하거나 하지만 이 지역은 예. 자신들이 있던 영토를 사실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점령당했거든요. 예. 물론 뭐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아직 점령을 이제 다시 공격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푸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자존심과도 같은 겁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이 영토가 뚫린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있는 810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잔혹한 여단인데 과연 이 여단과 지금 북한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게요. 또 이게 이제 군의 어떤 주의 체계가 상당히 뭐 달라지면 과연 이게 지금 통제가 제대로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는 물론 이제 지금 아마 배치가 돼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소통을 하겠지만 과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마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정원도 지금 현재 국정원 1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를 갔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들어가서 이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이 북한군의 동향과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일단 분석을 해서 예. 과연 북한군에 지금 들어간 게 정말 정예부대인지 아니면 10살 이하의 어떤 그런 신병들인지 또 전투 양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의 810여단이 쿠르스크 지역, 이 격전 지역을 뺏긴 뒤에 푸틴이 긴급 투입한 그 여단이 북한군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거 물론 뭐 우리 국정원의 분석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군대 용어를 북한군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우리 국정원의 판단이고 어떤 지원을 할지 뭐 어제 김근엽 보좌관님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뭐 공병 부대 얘기도 했지만 예. 지금 중간 정리해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최전선에 한 3,000명에 가까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해 있고 지휘부도 실어나랐고 근데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 혹은 이런 것들도 감청 장교에서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희생자만 더 발생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점점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어떤 공병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진지 구축에 동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북한의 최정예군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보냈을 때 그들을 땅 파라고 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입되고 있는 북한군 병력은 러시아의 그 810여 단이 담당했던 그 지역에서 가장 일선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그 전략 전술, 특히나 그 전투 전술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러시아군은 전통적으로 가장 일선 부대를 먼저 투입을 해서 그 일선 부대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디서 우크라이나의 포격 지원이 나오고 또 어디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부대가 파견 나오는지 그것들을 다 파악한 뒤에 그 다음 본대를 투입해서 그 지역을 정리하는 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일선에 투입되는 부대들이 항상 러시아의 뭐 죄수들이라든가 혹은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또 인명 경시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죽어 나가도 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을 일선에 세웠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 격하게 말하면 그런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역할을 북한군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경보병 여단 즉 수류탄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소총으로 가볍게 무장한 병력을 들여보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보호 장구라든가 뭐 장갑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일단 사지를 먼저 들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북한이 삽과 곡괭이 들려고 저 이역만리 러시아에 파병했을 리는 없을 테고 공병부대만 지원할 거면 김정은이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전방부대로 파병, 실전 투입될 수밖에 없다.